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사회 모순을 하나씩 벗기는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추석 특집 전화 배틀 모음 2부. 우린 여기 함께 살고 있지 않나. 양심과 정의. 이 젊은 사람들이 세상 돌아가는 걸 그리도 모르나? 니들이 전쟁을 알아? 이 6.25 때 미군이 없었으면 이 나라는 벌써 적과 통일되었다고. 미국이 이 나라를 지켜준 걸 감사할 줄 알아야지. 한국전쟁 때 미국이 우리를 도와줬기 때문에 미국이 참 고마운 존재고, 그리고 한미동맹은 필요하다. 이것이 한국 사회를 지난 60년간 계속적으로 가지고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그 당시 한국 전쟁을 과연 이것이 우리 민족 간에, 남북 간에 동족 상전의 비극으로 봐야 되느냐? 미국에, 중국에, 그리고 16개 연합국에 유엔군이 왔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영국, 프랑스, 터키 그죠? 난리도 아니었죠. 예, 사실상 이 한국 전쟁은 우리 민족과 외세, 네. 예, 그러한 갈등적인 국면에서 표출된 그러한 전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부분이죠. 이 사람들이 미국을 뭘로 보고. 미군은 세계 최대의 강군이에요. 그 항공모함하고 탱크, 그리고 그 최첨단 비행기 좀 보세요. 세계에서 제일 강력한 미군이 우리나라 군사작전을 검토해주면 당장 자존심은 상하겠지만 뭐 어떻습니까? 그 전쟁 승리를 위한 건데. 미국의 장점을 적절히 활용 좀 하자고요. 제발 실용적으로 좀 사고합시다. 실용적으로. 용미라고 하죠. 네네. 미국을 적절하게 활용을 하자. 예.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저희가 미군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한번 내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객관적인 평가요? 예. 사실상 미국이 최근 연전 연패하고 있거든요. 아프간에서 졌잖아요. 그죠. 근데 철군한다고 그러던데. 이라크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베트남에서는 완전히 패배했지 않습니까? 네. 예. 완전히 져가지고 철수했지 않습니까? 사실상 미국이 전쟁에서 이겼다, 전쟁에서 잘 수행을 했다라고 할 때 나타나는 부분은 언제나 미국의 병참 지원이 있었을 때에만 그들은 항상 승리를 했던 그런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언제나 물량상에서 네. 압도적 전력을 가지고 있을 때에 이겼다는 것이죠. 근데 그거는 원래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사람도 많고 무기도 많으면 그죠? 결국은 이기겠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미국은 전체 전력상으로는 압도적 전력을 가졌음에도 졌다는 거예요. 베트남에서 그러면 베트공이 미군 전력을 능가해가지고 미군이 지금 철수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하다못해가지고 한국 전쟁만 하더라도, 그죠? 메가더 사령관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해 연말에 크리스마스는 미국으로 돌아간다 라고 이야기하다가 전쟁이 3년을 끌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라크 전쟁. 조지 부시 대통령이 뭐였습니까? 그 미 항공모함 함상에서 전쟁 승리를 선언했는데 계속 싸우고 그 뒤로 있죠. 10년간 지금 테러와 공격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프간도 마찬가지죠. 실제로 볼 때 미국은 압도적 전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언제 한번 제대로 똑똑히 이긴 적이 없는 것입니다. 급변하는 국제정세를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 북한이 핵을 가졌어요. 북한의 핵이 서울에 터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150만 명의 시민이 사망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북한과 싸우기 위해서는 그 군사 무기를 더 사들이는 것밖에는 해법이 없어요. 지난 60년간의 한반도 군사적 긴장 속에서 돌아온 것이 뭐냐? 북한의 핵보유다. 역설적이네요. 계속적인 이 끝없는 군비 경쟁, 그죠? 오로지 한국군은 이제 물량으로 승부하는 이 군비 경쟁을 과연 계속 해야겠느냐.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그러한 군의 판단을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런 면에서 군의 판단을 신뢰하다가는 미국 무기 구매에 우리 국민들 허리가 휘어지는 상황에서 이제는 부러지는 상황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사실상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도, 그죠?
확고한 안보 태세를 운운하면서 얼마나 많은 미국 무기를 우리가 사들였습니까? 네. 근데 이제 북한이 핵을 보유했다고 하잖아요. 그럼 북한이 핵을 보유했으니까 여기는 또 무기를 더 산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점점 돈이 들어가고 그렇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안 그래도 먹고 살기 어려운 상황에서 그죠? 경제는 어려운데 미국 무기는 계속 사야 되고 우리 국민들만 죽어나는 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이 한미동맹을 뭘로 알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에? 한미동맹은 그야말로 미국이 우리를 보호해주는 동맹입니다. 이승만 박사께서 탁월한 안목으로 강력한 미국에게 이 국방을 부탁하시려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는 걸 체결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 혼자서 국방을 감당하려면 그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응? 강력한 미국이 이 대신 국방을 해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에? 미국이 왜 우리나라의 국방을 대신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이 과연 대한민국 국민들이 불쌍해서 그죠? 너무나 헐벗고 굶주려 가지고 우리를 도와주는 것인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한미 상호방위 조약은 한국과 미국이 이 서로의 정치적 목적이 이제 맞아떨어지는 그러한 계기가 있는 것이죠. 미국이 동북아에서 가지고 있는 그들의 정치적 목적을 실현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53년도에 이 군사적 정세를 살펴보게 된다면 예. 정전이라고 해서 한국 전쟁이 휴전 상태에 돌입하지 않습니까? 네. 휴전 상태에 돌입했기 때문에 미국이 궁극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들의 목표 그것은 바로 북한 정권의 붕괴겠죠. 네. 북한 정권의 붕괴라고 하는 궁극적 목표를 전면에 드러내기가 어려운 것이죠. 어쩔 수 없이 미국은 정전협정을 체결했는데 네. 그러고 나서 곧바로 또 우리는 이 북한을 완전히 우리는 반드시 북한을 점령을 해버리겠다라는 말을 못하다 보니까 겉으로는 이렇게 상호방위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포장을 좀 하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듭니다. 그 작전권 반환은 절대 안 됩니다. 그 작전권 반환하면 미군이 이 땅을 언제 떠나버릴지 몰라요. 아니 미군 떠나고 북한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는 아직 스스로 군사작전을 수립할 능력이 없어요. 북한군이 존재하는 이상 작전권 반환은 절대 불가입니다. 자주국방은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요. 자주국방이 돈이 많이 든다고 하면서 연합방위를 띄고 있는데 북한보다 10배 이상의 군사비를 더 많이 지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국방부의 이 통계를 본다면요. 예. 그런데 우리가 북한의 10배의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적으로 연합방위를 해야 된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이보세요. 그건 좌익들의 활동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 빨갱이를 잡아 족치려면 어쩔 수가 없어요. 당시 시대상이 그랬지 않습니까? 선량한 사람이 피해를 입은 건 국가가 배상하면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미래를 보고 나갑시다. 국가가 배상하면 그만이다. 예. 이 사람이 이 말을 할 때에는 한 번쯤은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죠? 네.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아무 잘못도 없는데, 아무 관련도 없는데, 그죠? 백주대낮에 군인들에게 억울하게 희생당했다면, 그래도 나중에 보상받으면 그만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내용인가? 박근혜 대통령만 한번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만 보더라도, 기회만 되면, 그죠? 아버지와의 추억을 이야기하고, 최근에는 여름 휴가 시기에 저도에서, 그죠? 네. 저도에서의 추억. 글씨 예. 쓰고. 그리고 또 어머니 유경수 여사의 추억이 어떻고, 부모님의 죽음은 자녀들의 이 삶에 한으로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특히 억울하게. 그렇죠. 그 기억을 잃어버릴 수 없는 거죠. 나중에 보상받으면 그만이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 사람은 저는 사실 이 한국 사회에 정상적 사회생활하기 어려운 사람 아니냐. 그렇게까지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그 국군도 문제가 없진 않겠지요. 하지만 여러분, 너무 성급하게 그러실 것이 아니라 좀 기다려보세요. 우리 대한민국 정부도 그 문제를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국방개혁안을 준비하신 것 아닙니까? 기다리면 위에서 알아서 다 해주실 텐데 뭐가 조급해서 이러쿵 저러쿵. 그러면 될 일도 안 되는 거예요.
군대 개혁에 대한 목소리는 늘 있어 왔습니다. 특히나 이명박 정부 때도 보면 국방개혁 307안이 실제로 이제 73개의 과제를 제기하고 있었어요. 오, 꽤 많네요. 예, 그래서 2030년을 최종 목표 연도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부분에서 이 국방개혁안이 해군과 공군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오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육해공군을 전부 다 합참의장이 관할하게 되면 합참의장이 누가 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제기가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해군과 공군의 반발은 뭐냐면 숫자가 적어서? 어차피 한국군은 육군이 90%인데 그럼 합참의장은 계속 육군이 하지 않겠냐. 우리가 왜 육군의 지휘를 받아야 되냐. 지금은 한국 해군은 미 해군과 연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군은 미 공군과 연결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어떻게 보게 되냐면 우리가 미국과 이렇게 연결을 하고 미국의 지휘를 받는 거는 우리가 수용할 수 있지만 같은 육군의 지휘를 받는 건 우린 절대 불가다. 이런 논리로 이제 빠져버린 국방 전략이 정상적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 군의 작전은 우리가 스스로 책임지겠다. 라는 그런 자세가 무엇보다도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죠. 미국이 전시작전 통제권을 이제 가져간 이상 국방개혁도 미국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말이야, 이 남자는 군대를 한번 갔다 와야 해요. 사나이가 군대를 가야 사회가 뭔지, 집단이 뭔지 그런 동료애도 느낄 수가 있고 철이 든다고 하죠. 군대가 밖에서 보면 안 좋게 보여질지 모르지만 실제로 내무반에서는 동료들 간의 우정도 있습니다. 그 남자는 군대를 다녀와야 비로소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딱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논란은 그냥 종결됩니다. 그럼 외국 남자들은 아무도 남자가 없겠네요. 왜요? 왜냐면은 외국 남자들은 군대 안 가지 않습니까? 사실 한국가의 모든 남성을 일률적으로 징집하는 국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맞네요. 서방 국가라고 보더라도 이스라엘 정도 예를 들 수 있겠죠. 이스라엘은 여성도 간다고. 그렇죠. 네. 근데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들을 보면 어디 봐도 온 국가에 그죠? 이 전체 남성들을 군대로 징집하는 그런 징병제를 채택하지 않고 있죠. 그러면 남자는 군대를 갔다 와야 남자가 된다는 논리를 그대로 적용을 시켜보면 미국에는 남자 같은 남자가 하나도 없는 거고 영국과 프랑스, 독일 남자들은 전부 다 들떨어진 그죠? 그런 논리로 귀결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남자는 군대를 가야 된다. 이 논리는 너무나 억지스러운 것이죠. 남자는 군대를 다녀야 된다. 이 말이 유독 한국에서만 번지는 이유가 뭐냐고 보면 저는 아마 이런 부분 같습니다. 한국 사회가 그만큼 먹고 살기 어렵다는 거예요. 추석 특집 전화 배틀 모음 2부를 마칩니다.